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최강자 스마트마인드 이상수 대표가 전하는 핵심 기술 타노스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는 스마트마인드가 특허 출원한 알고리즘 타노스란 무엇이고 또 어디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발표를 진행해 주실 분은 앞서 웨비나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죠. 스마트마인드 이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스마트마인드의 대표이사인 이상수입니다. 파운더이고요. 스마트마인드는 고객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주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SaaS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보내주신 질문은 댓글로 답변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또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AI 최강자 스마트마인드 이상수 대표가 전하는 핵심 기술 타노스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표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또 이 스마트마인드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창업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한 17년 정도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현존으로 실제 현업에서 경력을 좀 쌓고 있었는데요.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는 삼성 SDS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설립하기 바로 직전에는 싱가포르의 방송사인 미디어코프의 컨슈머 인사이트 애널리틱스 팀에서 상무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핸즈온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재직하였었고요. 실제 제가 그 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사실 2010년 정도로 삼성에 제가 재직했을 때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2010년에만 하더라도 이제 빅데이터가 대한민국에 이제 갓 소개가 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큰 회사인 뭐 삼성조차도 하둡이라는 시스템, 분산 처리 시스템을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이었는데, 그런 오픈소스를 가지고서 현업에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에 도입한다라는 그런 컨셉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였죠. C레벨에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공짜 소프트웨어인데 그건 누가 유지보수 해주느냐. 공짜 소프트웨어와 실제 상용 소프트웨어는 뭐 품질이 다를 텐데 그걸로 수율을 향상시키는 반도체에서 크리티컬한 그런 미션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문제들을 항상 지적하셨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불과 10년 전 이야기이죠. 현재는 누구라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런 버즈워드에 해당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래도 적어도 클라우드로 일단 마이그레이션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AI 기반으로 해야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이제 10년 안에 그렇게 이제 바뀐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해왔던 것들이 그런 실제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빅데이터 기술과 AI 그리고 모델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왔는데 그게 이제 적기라고 판단한 거죠. 국내에서도 이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는 것 같고요.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회사를 타이밍이 적절하게 맞아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그럼 혹시 이렇게 창업을 하실 때 혼자 창업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공동 창업자가 계셨나요? 네, 제 코파운드가 계시고요. 네. 코파운드께서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걸로 이제 박사학위를 하셨고, 마찬가지로 한 15년 정도를 연구 개발을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쪽으로 계속 해 오신 거죠. 그리고 뭐 저희 쪽에서는 이제 제 부대표님으로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회사를 창업하고 운영하실 때 뭐 어떤 뭐 철학이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뭐 방향성, 뭐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네.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스마트마인드는 B2B SaaS 형태의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B2B 형태의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즉 SI 사업으로 많이들 판단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글로벌하게는
SI 비즈니스라는 그런 컨셉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2B에서 이제 그 라이센스 기반의 SaaS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을 다 B2B 사업으로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그게 과연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한국에서도 이제 고객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소스 기반으로 공짜 소프트웨어를 못한다라는 그런 컨셉 10년 전에서 지금은 누구라도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도입하고 계시죠. 큰 회사, 작은 회사, 중간 회사 할 거 없이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서 한국에서는 없는 시장이죠. 그 컨셉 자체가 없는 시장인 B2B SaaS 솔루션을 어떤 식으로 도입할까?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비전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가 B2B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다 보니 고객사가 그 B2B 솔루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둘 중 하나를 이제 달성하셔야 되는 거죠. 매출 증대가 되든지 아니면은 비용 감소가 되든지 둘 다 하시든지 그런 획기적인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뭐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반에 걸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나중에 뭐 타노스 잠깐 저희 네. 솔루션에 대해서 핵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고객사들께서 어떤 AI 기반의 솔루션을 뭔가를 도입하자고 하실 때는 뭐 저희가 작년에 한 30여 개의 큰 회사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회사들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봤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심에도 뭐 안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데이터가 없는 데도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리고 프로블럼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조차도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어떤 마케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솔루션을 도입하겠다가 아니라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하면서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게 우선이다라는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사실 시행착오가 있었죠. 이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마케팅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야 되겠다고 들어와서 이제 마케팅 솔루션을 고객사에게 이제 세일즈하러 갔더니 그거보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먼저 해서 인사이트를 찾아내겠다라는 그런 니즈가 너무 강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러저러한 솔루션들을 그 세일즈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 단계에서 반드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동반해서 가는 게 궁극적인 고객의 밸류, 아까 말씀드린 매출 증대나 아니면은 비용 감소에 혁신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동원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듣기로는 또 그 작년에는 테크스타즈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셨고 또 이게 한국에서는 최초였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떠셨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뭐 텍스타즈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네. 있으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실리콘밸리에서 엑셀러레이션, VC 단계에서 이제 엑셀레이션 단계를 하시는 회사인데 뭐 탑3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탑3면은 뭐 글로벌 탑3이겠죠. Y 커미네이터와 텍스타즈와 500 스타트업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우버라든지 뭐 이런 곳에 투자한 곳이 뭐 예를 들면 텍스타즈고 뭐 구글이라든지 뭐 다른 곳에 다 그런 엑셀러레이션을 통해서 성장한 회사들입니다. 국내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제 코리아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텍스타일즈는 그 본사가 뭐 미국에 있지만 프로그램을 다 로컬하게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AI가 강하니까 코리아에서 이제 AI B2B 솔루션을 하는 거고요. 런던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스, 뭐 홍콩 같은 경우도 핀텍, 예를 들면 그런 형태로 이제 로컬하게 강자인 부분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시게 되고요. 텍스타즈에서요. 그리고 지원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 분야에 있는 전 세계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첫 번째로 열린 코리아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회사가 2개였고, 뭐 LA라든지 뭐 글로벌 회사들이 나머지 8개, 총 10개 회사가 선정되어서 진행됐던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럼 또 이제 진짜 저희 오늘의 주제잖아요. 스마트 마인드의 핵심 기술, 타노스. 이 이름이 굉장히 좀 익숙하거든요. 네, 제가 맞습니다. 아는 게 맞을까요? 그 어벤져스의 타노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이 나오게 된 거죠? 일단 뭐 저희 부대표님께서 사실 지어서 본인의 크레딧을 항상 달라고 하시거든요. 본인이 이제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타노스는 사실 빌런입니다. 그죠? 어벤져스에서 나온 빌런인데 이분은 항상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구의 절반이 이제 날아가죠.
그러니까 저희가 AI 모델링이나 리모델링이 DT에서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데 한번 AI 모델링 한 것들이 정확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는 계속 바뀌고 실시간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노스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그럼 이제 스마트 마인드의 핵심 기술 타노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제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겠죠? 그럼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타노스 백서는 smartmind.team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타노스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DT를 하면서 작년에 한 30여 개 고객사와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삼천리 도시가스, 삼천리 그룹사이시죠. 그리고 동국제강, 그리고 이제 서한그룹은 현대자동차의 1차 벤더이신 그룹사이십니다. 다들 이제 조 단위의 매출을 가지고 계신 업체이시고요. 그리고 뭐 학교라든지 작은 업체까지 포함해서 약 30여 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에 많이들 아시는 방식으로 한 4가지 정도의 스택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드립니다. 기본적인 부분이 이제 아래쪽에 코어텍이라고 타노스는 뒤쪽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하는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저희가 부를 때는 Applied AI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DT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AI를 필수적으로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기존의 레거시에서 가지고 계시던 데이터 타입들인 뭐 정형 타입이겠죠. 근데 그 이후에 비정형 타입들의 데이터들이 또 많이 누적되셨겠죠. 뭐 VOC 데이터, 음성으로 고객사에 뭐 질의응답했던 그런 커스터머 응대했던 데이터라든지 SNS에서 뭐 왔던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비디오, 뭐 동영상 데이터들 이런 종류의 데이터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비정형화되어 있겠죠. 그런 곳에서 이제 AI 모델링들이 필요할 거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first party 데이터, 고객들이 이제 영업 활동을 영위하시면서 레거시에서 쌓였던 뭐 세일즈 데이터라든지 BPM 같은 프로세스에서 모여주는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융복합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좀 데이터 마트 같은 곳에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일단 하나의 헙, 즉 데이터 마트로 모으는 단계가 두 번째 보시는 인사이트 헙인데요. 저희는 스마트마인드 인사이트 헙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곳에 일단 모으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고객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시기 전에 1차적으로 항상 생각하시는 게 기존에 있던 정형 데이터, 본인들이 first party 데이터, 영업 영위하시면서 모였던 데이터들이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모였던 비정형 데이터로부터서 인사이트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한 단계다 보니 AI를 통한 자동화를 만드는 것은 이제 후순위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은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인사이트 헙을 통해서 일단 대시보드 형태로 데이터를 보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도메인 널리지를 가지고 계시겠죠.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긴 하지만 데이터는 알고 있지만 도메인에 대한 엑스퍼티는 고객사가 우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들을 BI 툴들을 통해서 모았던 데이터들을 인사이트 형태로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인사이트 모듈에서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AI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AI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를 AI가 찾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AI는 사람이 엑스퍼시 AI에게 어떤 특정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지도 형태, 뭐 비지도 학습 형태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유용한 방식들이 그 엑스퍼트를 녹여서 AI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사람이 일주일 또는 뭐 엑셀 같은 것들로 해서 만들 때에 하루 이틀 뭐 많이 걸리는 것들을 AI가 좀 더 정확하고 자동화되어서 빠르게 정교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의 엑스퍼티를 AI로 모델화시키고 자동화하는 과정이 인사이트 모듈화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는 건 AI 모델링이겠지만 인사이트는 고객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코워크를 해서 하게 됩니다. 요까지가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모든 거를 스마트마인드가 이런 KPI를 드릴 테니까
고객사께서 만들어 다오가 아니라 고객사가 정말로 풍부하게 수십 년 동안 사업을 영위해 오시면서 가지고 계신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보지 못했던 데이터에서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발견하시는 거죠. 정말로 궁극적으로는 매출 증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베스트 케이스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뭐 오퍼레이션을 기반으로 데일리 베이스로 오퍼레이셔널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위한 것들도 일부 인사이트 모듈들로 개발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 이후에 버티컬별로 만약에 고객사께서 뭐 광고를 하시는 분이 디지털 광고를 하시는 회사시거나 마케팅을 하시는 회사시거나 아니면은 뭐 제조업을 하신다면 스마트 공장 또는 태양광을 하신다면 태양광 O&M 그런 형태의 이제 솔루션들이 그런 인사이트와 자동화가 끝나고 나면 그 위에 이제 고도화된 형태로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이런 기술 스택을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부는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하는 분야와 뭐 그다음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데이터 마트까지 해드린 고객사도 있고요. 삼천리 도시가스 같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에 상위에 인사이트 대시보드나 그다음에 인사이트 모듈 AI 모델링을 저희가 이제 완료한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뭐 삼천리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위에 이제 광고 플랫폼이나 다른 버티컬들을 이제 올리는 과정으로 이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판단했을 때에 고객사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이런 DT를 통해서 고객사의 니즈는 명확하십니다. DT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액셉턴스도 굉장히 높으신 이해도도 높으시고요. DT도 하셔야 되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사께서 그 데이터 사이언스나 그런 팀들을 확보하지 못하신 경우가 대다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전문 기업과 협업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같은 전문 DT를 하는 기업 스마트 마인드였겠죠. 이겠죠. 가져야 되는 역량을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을 그냥 주는 대로 인풋을 받아서 데이터 마트를 구성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셉 하나의 키 밸류 페어로 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를 SQL로 테이블화하는 것들에서부터 뭐 거기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게 마이그레이션이 쉽게 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스카다 데이터 같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미 SQL 머신에서는 비용을 더 늘리고 싶지 않으신데 유틸라이제이션이 99%가 더 되어 계시는데 그 데이터를 다시 데이터 마트에 가져오려고 그러면 SQL에 로드가 더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잘 돌아가고 있던 것들이 이미 풀 로드가 걸려 있는 상태다 보니 제대로 성장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사실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들이 기술력들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역량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데이터가 이제 모여지게 되면 인사이트 헙을 통해서 BI 툴들을 통해서 고객사와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계신 엑스퍼트들과 협업하여서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이 또 매우 중요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때는 사실 POC 개념이겠죠.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쨌든 전제를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이제 프루프한 결과일 겁니다. 그죠? 그거를 데일리 베이스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려고 하면은 자동화된 그런 인사이트 모듈들을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링 역량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3가지 정도의 역량인데요. 이것들은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DT를 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은 다 그런 역량들을 갖추고 계셔야 될 겁니다. DT 역량도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도 출중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역량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DT를 하고 있는 스마트 마인드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발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30개를 하면서요. 첫 번째는 딜리버리 된 플랫폼을 처음에는 고객사에서 테스트베드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시거나 일부 사이트에 이제 도입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확장하시기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네이버 인텐시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소스 인텐시브하게 하다 보니까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고 하다 보니 다른 부서로 성공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로 쉽게 확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단발성으로 딜리버리를 하다 보니 유지 보수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고객사에게 10억 정도로 제안을 드리면 이제 비용이 줄겠죠. 그러면 한 5억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요. 프로젝트가 된다고 하면 DT 프로젝트가 그러면 그 5억에 빠듯한 타이트한 버짓 내에서 그 DT 딜리버리를 맞추겠죠. 근데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많은 데이터가 누적해서 쌓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에 리얼타임으로 돌아가던 인사이트들이 정확도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리모델링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하루 만에 뭐 20개, 30개 모델, 뭐 작게는 10개 모델들을 리모델링 하는데 하루 만에 됐지만, 데이터가 누적되다 보니 초기에 타이트하게 구성한 시스템이 그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주일 또는 한 달로 늘어나는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는지 그런 비용을 줄이면서도 고객사께서는 리모델링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했던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실은 비용을 줄이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이슈이지만, 하루에 데드 모델링이 30일이 된다고 하면 그때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가는 CPU라든지 GPU 서버의 비용은 고객께서 지불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문제는 하루 만에 리얼타임으로 리모델링이 되던 것이 30일로 만약에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그 사이에 데이터 투 디시전, 즉 go to market 스트래티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객사께서는 한 달 동안 굉장히 비정확한 그런 AI 모델을 통해서 비즈니스 디시전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으시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비용도 줄이면서 그 리얼타임 니스를 타이트한 버짓을 통해서 GT를 끝낸 이후에도 갖춰 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노스라는 솔루션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AI 모델링은 뭐 딥러닝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차트인데요. X축은 데이터의 사이즈입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이제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동안에 그게 이제 필요한 컴퓨테이셔널 파워는 엑스포넨셜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1, 2, 3, 4로 증가하게 되면은 뭐 1, 4, 16 이런 형태로 익스포넨셜하게 컴퓨테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델링 할 때는 GPU 등을 통해서 모델을 컴퓨팅을 해야 될 텐데, 그게 드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업을 하실 때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부분은 DT를 해서 AI를 모델을 오퍼레이셔널라이제이션을 해 놓으셨는데 데이터는 계속 누적이 되실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재모델링 하는데 드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증가하는 것들은 결국은 뭐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연계된 이야기인데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을 만약에 증가를 안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그 비용대로 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모델링하는 시간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DT를 통해서 시스템을 딜리버리 하고 나서 리모델링 하는데 드는 비용이 월 100만 원이셨는데 데이터가 계속 쌓이다 보니 비용을 늘리지 않은 상태로 100만 원을만 지불하시게 되면 하루 걸리던 것이 일주일 또는 한 달, 그렇게 AI 리모델링 하는 시간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고객사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들이 시장에 좀 몇 가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이제 소프트웨어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모델링에서 디플로이 하는 과정은 뭐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 타입들이 있겠죠. 데이터 타입은 이미지, 동영상, 그 다음에 오디오, 텍스트 4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모델을 하시겠죠. 텐서플로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파크 또는 데이터브릭스 또는 사이킷런 또는 웨카 같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AI 모델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모델이 나오실 거고요. 그 모델을 가지고서 타겟 디바이스, 일반적으로는 서버에 디플로이를 하시게 되겠죠. 그럼 디플로이 하시고 나면 그거를 이제 메모리에 로딩 하셔서 프리딕션 하는데, 즉 AI 모델을 오퍼레이션을 하시고 실생활에 이제 사용하시는 구조가 되실 겁니다. 기존에는 좀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데요. 어떤 식이냐면 사실 좀 방향성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원천 데이터를 확 줄여서 AI 모델링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접근을 보다 보니까 유사한 솔루션이 없어서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좀 저희가 찾은 건데요. 모델이 딥러닝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인풋되는 데이터 양도 많지만 실제로 트레이닝된 데이터의 사이즈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 트레이닝한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이제 버트 형태, 다양한 형태의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트리 형태로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인풋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모델의 사이즈도 커지게 됩니다. 근데 뭐 나무 형태를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걸 프루닝, 즉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뭐 정확도에 영향을 안 미치면서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좀 간략하게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타겟팅하는 부분은 시간을 줄인다기보다, 왜냐하면 원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은 그대로 이제 들게 됩니다. 모델의 사이즈를 줄여서 서버가 아니라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즉 단말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프리딕션이 가능하게 AI 모델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엣지 컴퓨팅에서도 AI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모델의 프루닝을 통해서 모델을 압축하는 기술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그 하둡, 스파크의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 사이즈는 건드리지 않고요. 분산 처리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이제 학습시키는 방법인데, 그때에 매니지드 인스턴스를 뭐 사용하시게 되면은 사용하든 안 하든 이제 비용을 많이 지불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시냐 하면 이제 풀에 들어있는 사용하지 않는 스팟 인스턴스를 가격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죠? 쌀 때에 일단 구입을 하셔가지고 쓰시는 방법입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풀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다 보니 매니지드 인스턴스를 프라이어리티가 높으시고 비용을 많이 지불하시는 고객이 생기게 되면 워닝 없이 바로 스탑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닝 하다가 스탑됐기 때문에 다음 풀에서 어베이러블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비딩해서 다시 잡아서 재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트레이닝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무한대로 시간은 난 주어져 있고 비용을 줄이겠다라고만 할 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드웨어적인 접근 방법은 아마도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미 이제 MIT의 AI 랩에서 이제 발표한 그 ACM에서 발표한 작년에 논문에 따르면은 이미 그 반도체가 GPU 포함이겠습니다.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많이들 아시는 반도체가 1년마다 이제 속도가 2배씩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리니어하게 증가할 때 필요한 컴퓨테이션 파워가 엑스포넨셜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게 3개월마다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2배로 늘어가는 시간이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드웨어의 속도의 발전 속도가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하드웨어를 뭐 GPU, 엔비디아의 GPU를 쓰든지 아니면은 TPU를 통해서 텐서플로우를 스페시픽하게 엑셀러레이션 한다든지 그런 솔루션을 쓰신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데이터 사이즈가 증가하는 데 대해서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솔루션이 어떤 거였냐면 앞서 말씀드린 DT의 문제점들 그리고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하면 고객사가 타이트한 버짓을 통해서 Applied AI Transformation, 즉 DT를 끝내신 후에 AI로 경쟁력을 확보하시는 가운데 데이터는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고요. 처음에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들은 굉장히 뭐 한두 달은 잘 돌아가다가 정확도가 떨어져서 리모델링 이슈가 발생했을 때 비용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또 AI 모델링을 타임 투 마켓을 맞출 수 있느냐. 그래야 궁극적으로 고객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될 테니까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게 됐습니다. 물론 샘플 수는 중요하기 때문에 샘플 수가 100만인데 100만을 10만으로 줄이면 제일 쉽게 사이즈를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샘플 수는 그대로 두면서 AI 모델에만 필요한 정보를 남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미지, 동영상, 그다음에 오디오, 텍스트 모든 종류의 네 가지 종류의 타입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 종류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플랫폼에서 플랫폼 어그노스틱하게 그다음에 클라우드 어그노스틱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런 유니버셜한 솔루션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이제 개발하게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SaaS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타노스 같은 경우에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래프는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리니까 익숙하실 겁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증가할 때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엑스포넨셜하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10분의 1, 데이터 사이즈의 증가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아래쪽 X축은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10분의 1 정도로 하게 되면 굉장히 앞쪽에 X축의 앞쪽에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미 시작선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도 엑스포넨셜하게 훨씬 더 줄어든 데서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비용이 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비용이 준다는 의미는 마찬가지로 빠르게 AI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요. 자, 방식은 이렇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그 모델 컴프레션 하는 방식과 동일한 형태로 AI 모델링을 한다고 가정하면은요, 오리지널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타노스로 컨버팅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는 이제 동일한 구조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타노스 컨버팅 하는데 이제 비용이 조금 들긴 할 겁니다. 원타임만, 근데 원타임만 하시면 됩니다. 원타임, 왜 원타임이냐면, 오리지널 데이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데 여성이라는 오브젝트를 디텍하려는 AI 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면 원천 데이터의 샘플 데이터는 여성의 사진들을 모아 놓으셨을 겁니다. 그게 원천 데이터겠죠. 그런데 만약에 차후에 포토샵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원천 데이터를 남성으로 바꾸신다면 그 데이터는 이미 매니플레이트 된 데이터라서 쓸모가 없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 이야기는 원천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임뮤터블한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한 번 생산되면은 그 뒤로는 이제 바꾸어지지 않는 특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타노스로 한번 변환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즉 작아진 사이즈를 가지고서 비용 절감과 그다음에 빠른 AI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적된 형태로 이제 비용이 계속 이제 절감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스 형태로 저희가 이제 제공할 때 뭐 다양하게 멀티 테넌시를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고객사들이 뭐 어드민이 계실 거고 사용자가 계실 거고 그런 것들이 고객사들의 데이터들이 섞이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컨버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API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테크니컬 페이퍼와 같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이제 API 수준에서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고요. 그 API를 활용하셔가지고 여러 버티컬에서는 이제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시라면, 그렇다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텐서플로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한번 컨버팅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빠르게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이제 모델링을 여러 분야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니셜하게 POC 결과들을 가지고서 특허를 출연했었는데요. 비교는 아주 심플합니다. 기존에 있는 그 유명한 뭐 CVPR이라든지 그 논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들이겠죠. 또는 유튜브에서 캡을 컴피티션을 하기 위해서 15TB 이상의 유튜브 동영상을 가지고서 몇 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모델들, 컴피티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컴피티션 하는 모델들이 어떤 것들은 리그레션도 있을 거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클러스터링 같은 다양한 형태의 AI 모델들이 있으실 거고, 거기에 1, 2, 3등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10개의 모델에 대해서 3등까지 하면 30개의 모델이 되겠죠.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변경하지 않습니다. 전혀 변경하지 않고, 즉 이미 이제 3위까지 트레이닝이 돼서 그러니까 순위가 높은, 그 정확도가 높은 그런 모델들이겠죠. 하이퍼 파라미터들도 다 고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붙어서 다 세팅이 완료된 것들일 겁니다. 트레이닝이에요. 거기에 오리지널 데이터 사이즈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타노스 컨버전이 된 것들을 인풋만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오리지널 데이터 샘플을 가지고서 그 모델들의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 타노스를 컨버팅해서 했을 때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걸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페어하겠죠. 저희가 한 거는 오리지널 데이터를 썼느냐, 아니면은 저희가 타노스를 컨버팅한 걸 썼느냐,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비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바는 이미 만들어진 AI 모델은 다양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AI 모델에서 다양한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다양한 모델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라든지 사이킷런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플랫폼을 사용하셔도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비디오 같은 경우에 대략 트레이닝 시간이 32배 정도가 이제 세이브가 된 거고요. 보시면은 정확도는 약 한 99.9%인데 저희가 이제 99.8이니까 0.1% 정도만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외적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리켓 중에서 이제 그 히트 치는 거를 이제 찾아내는, 즉 패턴 중에, 동영상 패턴 중에서 히트를 쳤는지 안 쳤는지를 판단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겠죠. 0 또는 1이겠죠. 쳤다 아니다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모듈들을 이제 그 동영상에서 찾아내는 건데요. 그게 이미 트레이닝된 모델들은 99.9의 정확도였고, 저희가 이제 99.8을 유지하면서도 속도는 32배 정도로 이제 세이브한 결과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미지인데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ip사기들이 있고요. 그 ip사기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들입니다. 즉 다트 형태나 여러 가지 색깔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병충해의 클래스를
가 어떤 ABCD 어떤 병의 병명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모델인데요. 그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동영상보다 압축률이 좀 낮지만 13배 정도의 이제 효과를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형태가 사스 형태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타노스를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은 바로 쓰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모델에서 고객사께서 리모델링 하는데 월 1,000만 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시겠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은 1,000만 원 내시는 거고요. 그 모델에서 타노스 있는 모델에서 앞쪽을 변경해서요. 타노스 모델을 활용하시면 5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50%의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새로 개발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당연히 타노스를 없이 개발하셨다면은 모델링 하는데 드는 비용이 뭐 1,000만 원이라고 하시면 타노스를 이용해서 개발하시게 되면 절반으로 주는 형태가 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는 어떤 가치를 가지시게 되냐면 당연히 이제 비용을 줄이는 게 관심이 제일 많으시기 때문에 비용을 획기적으로 50%를 이제 줄여드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고객사께서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실 수 있겠죠. 뭐 비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정확도를 좀 더 높이고 싶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정확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샘플을 더 많이 쓰셔야 되는데 샘플을 더 많이 쓰시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시게 되겠죠. 데이터가 리니어하게 증가하게 되면 정확도는 높아지게 되겠지만 트레이닝 하는데 드는 비용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서버를 더 많이 쓰셔야 되겠죠. 비용이 증가하시게 되겠죠. 근데 타노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그냥 내시던 비용에 거기에다가 데이터 샘플을 10배를 높이시더라도 이제 비용은 유지되면서 데이터 샘플이 많이 들어가시게 되니까 정확도를 높아지는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사께서는 트레이드오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피드가 중요한 거냐, 정확도가 중요한 거냐를 비용 관점에서 바라보실 때 어느 정도까지 지불하실 여유가 아니면은 계획이 있으신지에 따라서 뭐 accuracy나 AI 모델의 accuracy나 그다음에 AI 모델의 스피드를 트레이드오프로 활용하실 수 있는 여력이 생기시게 되는 거죠. 그 전략에 따라서 당연히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확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타노스에 대한 기술적인 배경과 그다음에 고객사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베네핏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타노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를 좀 요약을 해보면 스마트마인드의 원천 기술로 AI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 크기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서 그 모델링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또 그 효율 상승은 더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굉장히 긴 시간을 정말 정확하게 짧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들었는데 정말 그 비용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걸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어떤가요? 지금 이걸 바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특허를 지금 출연 중에 있고요. 네. 연내에 이제 한 10개와 PCT 특허를 이제 출연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SaaS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이제 개발 중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알고리즘을 오퍼레이셔널라이제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고객사들을 직접 쓰실 수 있게끔 이제 하려고 하면은 그런 오퍼레이셔널라이제이션 즉 제품화 패키징화하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는 4월 말이나 아니면 5월 말 정도에 늦어도 사스 형태로 고객사께서 직접 쓰실 수 있도록 만드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연내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맞습니다. 가지고 계신다는 앞서 거죠. 말씀드린 그 부분은 이제 이미지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디오가 나오게 되면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해서 모든 4가지 타입의 전체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은 연내까지가 되시겠지만, 뭐 이미지가 먼저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4월 말에 이미지 동영상을 먼저 런칭하고 뭐 이런 단계별로 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시작하실 때 초반에 그 상세 서비스 설명이 돼 있는 백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에 앞서 보내드린 뭐 www.smartmind.team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 가이드를 이제 따라오시게 되면 뭐 간략하게 이제 레지스터 하시면은 바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마인드 홈페이지에서 백서를 신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서비스 사용 등 궁금하신 부분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스마트마인드의 방향성, 또 비전
등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어떤가요? 네, 저희가 처음에는 마케팅과 그 광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창업하기 전에 있었던 방송사에서 이제 했던 일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찾아낸 페인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이제 생각했던 페인 포인트들이 고객사를 직접 만나보게 되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그런 프라이오리티가 훨씬 더 높으신 거죠. 그래서 DT를 이제 하게 됐고요. DT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다른 페인 포인트를 저희가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노스를 앞서 뭐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노스라는 형태로, 그 딥텍 형태로 그런 기술 기반으로 고객사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만들어드리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발전을 시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B2B SaaS 형태의 서비스를 한국에서 B2B라고 하면은 B2B IT라고 하면 SI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B2B SaaS. B2B SaaS는 명확하게도 원타임 딜리버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라이센스 기반으로 매출이 나오는 구조가 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고객사에게 기술 기반으로 경쟁 우위를 고객사께서 비용을 절감하시면서도 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경쟁사 대비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DT가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종합 솔루션, 즉 B2B SaaS 형태의 B2B SaaS를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데이터와 AI의 시대, 지금까지 이제 원천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 마인드의 타노스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세미나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그리고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대표님, 웨비나 진행 소감을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웨비나를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 마인드의 기술을 소개해 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마인드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타노스도 비용을 절감하시는 차원이시다 보니까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시게 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AI 최강자 스마트마인드 이상수 대표가 전하는 핵심 기술 타노스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